자, 다시 이게 표지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죠? 이렇게 돼 있어요. 용배첨가가 막 같은 파일이 몇 개 있어가지고 괜찮지? 좋아요. 그리고 1번 보면 3페이지 보시면 1번부터 3번까지로 되어 있는 거 맞죠? 그거 뭐 문제 푼 거야? 네? 풀라 그러셨잖아요. 아, 뒤에 숙제요? 다 했네? 네. 이야, 잠만 자는 줄 알았더니. 응? 자, 볼게요.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자, 1번. 윗글을 바탕으로 중세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A를 보니 1번의 A죠. A가 뭐였더라? A가 남간이죠. 그치? 얘를 분석해 봐봐. 형태소 분석.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원래는 뭐 플러스 안 이거죠. 그치? 그런데 이렇게 미음으로 초성이 시작하고 오나 우로 시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모음. 그렇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꾸느냐? 나모의 뭐를 탈락시켜? 모음을 탈락시키죠. 그치? 그럼 미음은 갈 자리를 잃으니까 일로 오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기억이 더 생기는 거죠. 이렇게 플러스 그대로 보조사 안. 근데 이어 적어야 하지 않아? 그러면 그치?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갖다 무슨 설명을 한 거야? 뒷말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올 때 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요거예요. 요거 남 기억의 형태가 될 수 있다. 맞지? 맞죠? 자, 그러면 한번 응용해 볼까? 구멍이라는 구무가 있어요. 구무 안 배웠니? 이거 학교에서? 프린트에도 없어? 이게 구멍이라는 거야. 있을 거야. 얻기가 어려워. 나무 구무가 대표적이거든요. 플러스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얘가 들어가야 돼요? 그대로? 아니요. 그러면 그렇지. 아유, 잘한다. 음성문. 아우. 음성모음이야. 네, 음성문. 음성모음이라고 그랬어? 응. 라면 2개 먹은 것 같은데 오늘? 파이팅. 삼겹살 먹었어요. 그래? 급식. 언제 먹었어? 삼겹살을? 급식. 아, 급식에서? 반찬통에 반을 삼겹살 먹었어요. 그래. 자, 봐봐. 그러면 여기서도 또 뭘 탈락시켜야 되니? 얘를 탈락시켜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뭘 붙여? 기억. 그 다음에 플러스 은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어져 봐. 근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지? 1번 맞으니까 적절하지 않네. 2번 보시죠. B를 보니까 B는 곧 이렇게 돼 있지? 여기서 곧을 보니까 종성으로 표기하는 글자가 별도로 있었다. 여기서 종성은 뭘 얘기하는 거야? 이 지읒을 얘기하는 거잖아. 지읒이 팔종성법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별도의 표기하는 종성이 아니다. 그래서 이 지읒은 팔종성법의 예외 표기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이야? 2번이 되는 겁니다. C 보세요. 하나니, 이거는 뭐 안 쓸게. 선택지가 중세국어에서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모음을 사용했다. 그 모음이 아래 아. 자, 좋아요. 그 다음에 세미를 보세요. 그러면 셈인데 이게 D죠? 세미야.
얘를 일단 형태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끊어줘 보자. 그럼 셈 플러스 주격조사 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중세국어에서 사용했던 단어가 현대국어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됨을 알 수 있어. 이건 뭐 대단한 게 아니죠. 셈을 셈이라고 했고 주격조사 2를 주격조사 2라고 한 것일 뿐이니까 맞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현대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모음이 하나 있다라는 거. 그 정도 차이죠. 맞지? 그 다음에 발아래. 발아래. 또 볼게요. 발아래. 응? 뭐라고? 바라. 바람에는 나이. 아, 나구나. 아, 그래. 뭐였지? 알파벳 2가? 내희. 내힙니다. 얘를 끊어주고 보자. 내에다가 이런 종성, 보이지 않는 히읗 종성이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 주격조사가 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를 보니까 체언이 조사와 결합될 때 히읗이 덧붙는 어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내가 바로 히읗 종성체언이다. 이런 내용이겠지. 그래서 1번의 답은 몇 번? 2번. 설명 잘 들으시면 돼요. 2번 봅시다. 2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가를 보면 가마레가 있네요. 가마레. 가마레야. 이 단어의 형태소를 좀 분석하기 위해서 끊어 적어 봅시다. 분철해 봅시다. 그러면 말 플러스 애가 뭐예요? 이름이? 부사격 조사. 기능은? 장소? 에이. 원인. 가말이 뭐야? 가뭄이잖아. 원인. 그럼 원인이 되겠지, 그치? 오케이. 바로바로 나와야 돼. 자, 여기에서 가말 애가 있고요. 나는 발아래가 있네. 바라레. 얘도 형태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끊어 적어 보면 랄 플러스 에예요. 그러면 이 애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부사격 조사죠. 예. 기능은? 장소. 기능은? 장소. 장소죠. 어디로? 바다로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똑같은 부사격 조사이지만 이 녀석과 이 녀석은 기능이 다르다. 얘는 원인 부사격 조사가 되는 거고요. 얘는 처소, 장소 부사격 조사가 된다. 이어 적으면 연철하면 이렇게 되고 분철하면 이렇게 되고 심심한데 얘를 중철 또는 혼철 해볼까요? 그러면 얘는 한 번 더 적으면 되는 거야. 가말 레가 되는 거고 얘는 랄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치? 한번 해봤습니다. 적절한 거. 가의 애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 사용된다. 그러기에는 리을이 버젓이 있지 않아? 그래서 땡. 2번. 가의 애는 앞말이 진행 방향이나 장소야? 아니요. 원인이라고 그랬죠. 2번도 땡. 3번. 나의 애는 엄마의 잔소리 때문에잖아요. 엄마의 잔소리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잖아. 그러니까 엄마의 잔소리 기분이 나빴다의 이 현대 국어의 부사격 조사 애는 원인이 되겠지. 근데 두 번째 거는 원인이 아니었잖아. 장소 또는 처소 부사격 조사 방향을 나타내는 거니까 땡. 4번. 나의 애는 앞말이 뒤에 일어나는 행동이나 사건이나 원인이 아니라니까요. 원인 배경 아니라니까요. 그럼 답은 몇 번이 돼야 돼? 5번이 돼야 되겠죠. 가와 나의 애는, 요 애는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 조사라는 거예요.
자격, 격조사. 그래서 이번에 답은 몇 번? 5번입니다. 5번. 자, 3번 갑니다. 3번. 자, 역시 아까 했던 건데 내시가 있어요. 3번. 네. 그 다음에 시가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얘를 형태소를 구별하기 위해서 끊어 적어 보면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히읗 종성체형. 히읗이 있는 거죠. 그래서 히읗 종성체언인 거죠. 네 플러스 2라는 거야. 자, 형태를 이어 적은 것인데 중세 국어의 체언 중에는 이처럼 히읗을 끝소리로 가진 것들이 있다. 이러한 체언은 조사가 뒤따를 경우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뒤따를 경우에는 히읗은 모음에 이어 적기, 연처를 해서 이런 모양이 나온 거겠지. 기역 디귿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뒤따를 경우에는 히읗이랑 만나서 거센 소리가 되어서 모음이 축약된 상황을 그대로 표기에 반영하겠지, 그치?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 시옷이 뒤따르는 경우는 밑줄 쳐. 또 이거 헷갈릴 것 같아서. 관형격 조사 시옷이 뒤따른다? 그러면 히읗을 그냥 없는 셈 치면 돼요. 나타나지 않는다.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체언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의 남간은 뭐 구멍 아까 했던 거잖아요. 그치?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일단은 남간 아까 했으니까 요건 패스할게요. 알겠지? 자, 볼게. 자, 아예 형태소를 밝혔어요. 자, 기억 보시면 뒤로, 그러니까 형태소를 분석 다 해놨네. 뒤 플러스 의로라는 부사격 조사야. 그러면 얘를 이어 적어야 하겠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왔으니까. 그래서 뒤흐로 해야 되겠죠. 뒤흐로가 아닌 건 다 날려. 그러면 4번, 5번 안녕이네.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니은 같은 경우는 흙과 돌과 이건데 아예 니은도 돌에다가 뭐가 있었다라는 거야. 돌에 플러스 연결조사 과죠. 그치? 히읗과 기역이 자음 축약이 되어서 거센 소리화 되겠죠. 그것을 그대로 연결하면 돌화가 되겠죠. 돌화가 아닌 걸 지우면 3번도 안녕. 그 다음에 디귿 보세요. 원래 랜드 땅이라는 이거는 스타 그래가지고 요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 내 땅은 무정명사죠. 근데 그 다음에 플러스 관형격 조사가 왔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히읗 없어요. 히읗을 무시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여기다가 관형격 조사 시옷을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 이건 똑같네.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1번, 2번인가 1번에서 하긴 했는데, 자, 구멍. 그러면 구모이라가 되잖아. 일단 봐봐. 구모 플러스 이라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기로 했지? 모음이 그러니까 얘를 모음을 날려야 되겠지. 그러면 천천히 해. 미음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기억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플러스 이라가 되겠지. 얘를 이어 적어봐. 굼기라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구무이라가 아닌 거지. 우를 탈락시켜서 써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답은 이것만으로도 1번이고요. 나무와는 나무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최종적으로 몇 번? 1번이 됩니다. 자, 4번 봅시다. 4번.
4번. 50번까지 문제를 다 풀면 현대국어도 한번 해볼 거예요. 간만에. 몇 주 만에. 자, 역시 용비어천가 제2장인데 윗글에 사용된 어휘를 통해서 중세국어의 의문상 특징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내희를 통해서 히읗 종성체언이 존재했다. 맞지? 그 다음에 2번. 남간 하나니를 통해서 끊고요. 아래아가 사용되었다. 이건 뭐 장님이지 않은 이상. 3번. 깊은 발 아래를 통해서 끊고 모음조화가 비교적이에요. 비교적.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되겠지. 선생님, 이는 중성 모음인데 모음조화를 굳이 얘기할까요? 중성은 중성 모음이긴 한데요. 가급적 얘는 음성 모음이랑 어울리려는 경향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이라는 말이 괜찮은 거야. 발 아래는 맞죠? 아래 아랑? 네. 자, 그 다음에 4번. 교코를 통해 음운 현상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았다? 반영했죠. 표음적 표기법인데 듀코가 있는데 이 녀석은 원래 뭐라고요? 듀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일단 1차적으로 지금은 얘가 현대국어로는 이거잖아요. 그치? 그럼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15세기에는 국외음화를 적용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현대국어에서는 히읗과 기억이 만나서 발음은 조코가 되긴 하지만 그 발음을 표기에 반영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대로 축약한 그대로를 반영했다. 맞지?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서의 답은 4번입니다. 자, 물, 가말 등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진 않았다. 괜찮지? 자, 5번 봅시다. 역시 용비어천가 제2장이거든요. 가는 15세기 버전, 나는 현대어 풀이 버전이죠. 자, 당연히 1번. 가에서는 이어적기가, 나에서는 끊어적기가 나타난다. 말을 바꾸면 가에서는 표음적 표기법이, 나에서는 표의적 표기법이 적용되었다. 이렇게 설명해도 같은 말. 2번. 가의 불휘는 현대어의 뿌리가 라는 뜻으로 주격조사가 생략되었다. 또는 영형태 주격조사가 사용되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3번. 가의 교코는 국외음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현대국어에서는 국외음인, 디귿의 국외음인 지읒이 되었다. 이 말도 맞네요. 가의 여름은 열매라는 뜻으로 현대국어의 여름은 계절의 종류를 뜻하니까 의미가 확대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거죠. 썸머, 여름의 15세기 표현은 멸음이죠. 멸음. 그치? 멸음이야. 그래서 얘는 또 뭐가 안 된 거야?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서의 답은 4번. 5번. 바람에는 바람과 부사격 조사애가 결합된 것으로 이때 부사격 조사애는 원인을 뜻한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다 배웠던 거여서 6번으로 넘어가죠. 이번에는 125장 위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는데, 자, 위 작품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천세우희, 현대어 풀이로 그저께 했었죠. 1000년 전에 우희의 우가 히읗종성체언이라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조사의가 부사격 조사로도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맞잖아. 맞죠? 맞는 거지? 자, 그 다음에 B. 정하시한 가서 없으시니, 정하신 끝이 없으시니, 중세 국어에는 주체높임 선어월음이 시 그리고 샤가 존재하였다. 맞죠? 그치? 그 다음에 C. 니사샤도, 이으시어도 여기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고요. 탐구한 내용을 보면
중세 국어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현대 국어와는 다른 형태로 금방 했던 말. D. 임금하, 임금이시여. 조사하는 부르는 대상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맞아. 근데 어느 정도냐면 극존칭입니다. 하 이외의 혹격조사는 없어요. 그래서 하 같은 경우는 따로 뭐라고 하느냐? 극존칭, 혹격조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럼 답은 5번이어야지 이 문제가 정상인데 믿으니까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선어말 어미 뭐가 있느냐면 it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it은 상대 높임 선 어말 어미 이게 맞는데 이 it은 어디에 사용되냐면 의문문에 사용돼요. 근데 여기서 설명을 뭐라고 해놨어? 의문문과 평서문이죠. 평서문은 어떤 상대 높임 선 어말 어미가 사용되지? 알아두세요. 요 이가 사용되는 거예요. 요건 의문, 요거는 평서. 이렇게 세트로 잘 내. 그러니까 잘 알아두세요. 눈여겨봐도. 그래서 6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으로서의 답은 5번. 자, 이제 7번으로 갑니다. 중요해. 7번이 가장 중요해. 7번은 별표 치시고요. 어렵진 않은데 나머지 뒤에 8, 9, 10번은 쉬워. 7번이 가장 중요해.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에서 좀 어렵게 나왔네. 용비어천가 125장에서 이런 거 나왔네. 조금 까다로웠는데 헷갈리네 라고 하면 7번이에요. 이런 문제. 자, 가와 관련하여 가가 뭐냐면 믿으니까야. 금방 했던 거죠. 이렇게 있죠. 의문문에는 예 아니오를 묻는 판정 의문문과 의문사를 동반하는 설명 의문문이 있습니다. 중세 국어에서는 어떤 의문문인지에 따라 구현 양상이 달랐는데요. 다음 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이 표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너희들. 제가 이미 설명했고 기억이 안 나면 영상을 다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일단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잘 봐라.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아느냐, 어떤 밑줄 그어봐, 어떻게 밑줄 그어봐. 이 자체가 의문사 아니니? 그치? 근데 세 번째 봐봐. 이 딸이 너의 종이냐? 그럼 네 아니면 아니요 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기역과 니은에 있는 의문문은 의문사를 동반한 설명 의문문인 거고요. 밑에는 yes or no로만 대답할 수밖에 없는 판정 의문문이란 말이야. 일단 이걸로 해결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어떤 사람 기억 먼저 볼까요? 이 어떤 사람이냐? 자, 그러면 사람. 자, 그러니까 일단은 기억에 해당하는 문장은 뭐였지? 무슨 의문문이었지? 설명 의문문이었지. 그치? 그치? 네. 근데 사람이라는 게 뭐야? 체언이잖아. 체언이니까 뭘 붙여야 돼요? 의문조사 뭘 붙이면 돼? 고를 붙이면 되죠. 이 표대로 가는 거야. 표대로. 그러면 사람고 되는데 사람가인 4번 5번 날리는 거야. 이럴 때. 자,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하는 문장 또한 의문문이잖아. 근데 의문사가 들어가야 하는 거니까 설명 의문문이죠. 자, 그러면 근데 너는 어떻게 하느냐? 너잖아, 너. 그러면 뭐지? 2인칭이란 뜻이야? 그러면 주어가 2인칭이니까 뭘 쓰면 돼요? 니은다나 리을다를 쓰면 되죠. 그럼 뭘 쓰면 돼? 안하뇨가 되겠어? 아느뇨가 되겠어요? 니은다가 있는 안다를 쓰면 되겠지? 맞죠? 그래서 안다.
니은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맨 마지막은 설명 의문문이 아니라 네 아니면 아니오로만 대답하는 판정 의문문이죠. 이딸의 너의 종. 종. 하고 판정 의문문이니까 체언이잖아요, 종이. 그럼 뭐야? 의문조사 뭘 쓰면 돼요? 가. 이걸 모두 충족한 게 선택지 몇 번이야? 1번이죠. 그래서 7번의 답 1번입니다. 8번 보시죠. 8번. 위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25장이에요. A를 볼까요? 천세우이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정하샨에서 보면 현대국어에서 사라진 모음을 사용하고 있다. 아래 아 맞으니까 제끼고. B 니자샤도 주체 높임 선 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 샤죠, 그치? 오케이, 맞네. C 구두시리이다. 상대 높임 선 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 뭐가 사용되었어? 이죠. 이가 사용됐다는 것 자체가 뭐야? 평서문. 그 다음에 D 임금하 부르는 대상을 높이는 어미가 사용되었다. 맞아? 아니에요. 조사라니까. 어미가 아니라 조사야. 극존칭 혹격조사. 그러니까 명칭을 정확하게 알아두셨다면 어미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셨겠지.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서의 답은 4번. 알파벳 2를 보자. 낙수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사용되었다. 근데 얘는 왜 얘가 되느냐? 왜 얘는 얘가 되느냐? 앞에 모음으로 끝났고요. 우가 음성 모음이기 때문인 거야. 이해됐죠? 오케이. 낙수예에서 요 예를 동그라미 치고 설명을 많이 안 했던 건데, 얘가 사용될 경우에는 첫 번째, 얘가 음성 모음이잖아. 그 낙수의 수가 음성 모음이니까 모음 조화를 지킨 거야. 앞에 있는 음성 모음과. 그 다음에 왜 얘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다라는 뜻이죠. 메모해 두시면 좋겠고요. 9번 보시죠. 9번. 가에 밑줄 친 A에서 E까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거 잘 보세요. 어렵진 않지만 알아둘 필요가 있어. 이미 조선의 도읍을 1000년 전에 정했다는 것은 조선 건국, 조선 창업의 정당성을 얘기한 거니까 천세우이 미리 정하시안에서는 조선 건국의 정당성이다. 맞지? 그 다음에 B 가서없으시니 끝없으시니에서 종성부영 조성의 표기법을 알 수 있다. 있잖아. 종성만 있으면 돼. 종성이 잠이면 돼요. 종성이 잠이면 돼. 자, 그 다음에 C 니자샤도 현대국어에서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으셔도 맞지? 맞네. D 니자샤도 D 하셔서 뭐 하라는 거야? 경천군민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왜 효제충신이라고 그래? 그치? 그래서 땡. 백성을,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돌보라고 그랬는데 효제충신이 뭐야? 자, 땡. 그 다음에 알파벳 임금하 아라쇼서에서 뒤에 내용을 반면교사하기를 권한다. 반면교사라는 게 뭐야?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거, 잘못된 거, 나쁜 것을 보고 다시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것을 교훈으로서 얻는 것, 그러한 것들을 반면교사라고 하죠. 맞죠? 그래서 반면교사라는 한자성어 잘 알아두시면 돼요. 자, 용비어천가 마지막 문제 10번입니다. 자, 위 작품의 기역에서 미음까지 불휘, 뿌리를 뜻하는 불휘의 주격조사 이가 생략된 형태. 맞아. 니은, 아닌 일세, 부사와 아니를 서술어 앞에 두어서 부정을 표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아니는 현대국어랑 표기가 다 똑같다. 곧 받침 위치에 8개 자음만에 올 수 있었던 규칙에 예외가 있었다. 맞지? 그 다음에 여름, 현대국어의 여름과 그 의미가 동일하지 않다. 맞지? 그럼 답은 5번이 되어야 하네. 내희, 특수한 주격조사 희야? 주격조사 희가 어딨어요? 희의 종성 체언이 내이기 때문이죠. 오케이. 그래서 10번의 답은 몇 번?
5번입니다.